예, 이제 마지막 단계네, 그죠? 예, 요 비과세 부분,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납부 있겠죠, 그죠? 납부. 자, 비과세입니다. 보세요. 교재는 그 76쪽이네, 그죠? 비과세입니다.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첫째, 국가가 취득하면 과세 내겠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국가가 취득했는데, 국가기관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뭐 복지라든가, 그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이걸 과세 안 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그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그죠? 1번에도 끝자리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말하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 건물에 대해서 일본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 대사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로 안 하죠, 그죠? 서로 이제 면제를 해주는데 혹시 하면은 우리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에 기속되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죠? 예. 여기 뭐냐면은 기부 체납 조건이다, 그죠? 요거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우방주택이라고 기억하시겠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대구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우방주택이 대구에서 있었는데 아주 이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어린이들 말하면은 어떤 놀이공간 있죠.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우방 건설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이 어린이 놀이시설 계속 크게 하나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요걸 20년 동안에 우방에서 여기 이익금을 우방에서 가져갔습니다. 20년 후에는 대구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우방에서 공짜로 짓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말하면 혜택을 주겠죠. 그죠? 대구시에서 하는 어떤 광급 공사 같은 거나 말하면 많이 밀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땅을 사거나 여기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뭐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모두 다 기계장치 같은 거 모두 과세해야 되죠. 그죠? 요런 세금을, 요거는 나중에 대구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입니다. 그죠? 대구시에다가. 요런 조건에 대해서는 요런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 서울에도 많습니다. 여러 군데, 예를 들면 많을 겁니다. 그죠? 많은데, 아무튼 일반 민간 기업이 정부에서 필요한 어떠한, 그죠? 이런 시설을, 이런 조건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 후에는 그 정부에서 관리 넘겨주는 거. 이걸 기부 체납 조건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어떤 뭐 백화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백화점에서 그 건물 짓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후에는 말하면 이제 우체국 철도청에다가 넘기는 조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기부 체납 조건입니다. 이런 거는 말하면 민간 그거 보시면은 민간 투자법 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예, 두 번째 임시 건물 있죠, 그죠? 임시 건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델하우스 이런 거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죠. 세 번째 신탁재산이죠. 맡은 거. 이 신탁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맡겨놓은 거. 내 입장에서는 맡은 거.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 잠깐 맡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신탁법이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습니다. 신탁. 뭐 소유권 이전해야 되잖아. 그죠? 넘겨준다 이겁니다. 소유권이 을에서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니까 갑은 매도자, 양도세를 내야 되고 을은 취득자니까 취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 등기 원인이 뭐냐? 신탁에 의한 등기다. 잠깐 맡겨놓는 거죠. 요 신탁에 의한 등기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래서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아시죠? 예.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 하고 이게 수탁자죠. 그죠? 수탁자가 관리를 잘 못하더라. 새로운 수탁자한테 또 넘겼다. 이것도 과세 안 하겠다. 이 신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다시 넘어와도 이것도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매권 행사. 이 환매권 행사는 제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환매권 이랬죠. 그죠? 환매. 환성, 뭔 말 아시죠? 그죠? 다시 성찬, 차를 갈아타는 거 우리가 환성이라 합니다. 환성, 다시 성차했다 이 말이죠. 그죠? 환매하는 거는 다시 매매하는 거. 다시 매매. 어떤 게 있느냐?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김종필 씨 있죠. 옛날에 이제, 50 때 부정축제자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강귤 농장을 다 뺏겼습니다. 이제 부정축제자 이래가지고, 뺏겼다가, 다시 이제 말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혐의 없음 했거든요.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김종필 씨 입장에서는 국가에 뺏겼던 것 다시 돌려받으니까 취득됐잖아.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니까 취득이 되니까 세금 내야 되죠. 요걸 돌려받았잖아. 강제 몰수됐던 걸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환매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환매권 행사. 그때 과세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 다섯 번째. 공동주택의 개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했다. 이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이게. 이 개수라는 거는 여기서는 대수선 하는 걸 아니고, 아시죠? 공동주택의 개수라면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6번은 참고로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 지변 등에 의한 차량이 폐차 차량 초과 등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예.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감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감면 규정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이게 전부 이제 말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모두 감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영입자가 제사,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교회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죠? 제실 같은 거, 주민 공동 소유 부동산 이런 거 세금안 여기 바로 말하면 주민회관, 노인회관 이런 게 있죠, 그죠? 별정, 무처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우체국 건물 이런 거 취득 과세, 이것도 면제해 주겠답니다. 천재 지민이나 대치 취득이죠, 그죠? 집이 말하면은 태풍이 벌써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집 짓다 이런 것도 세금 면제. 토지 수용되고 나서 토지 수용 그 보상을 받아가 옆에 땅을 또 샀습니다. 이것도 면제. 정당에 의해서 무슨 정당이 있죠, 그죠? 정당이 건물 지었습니다. 이것도 면제. 자격 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 과거에는 전부 이게 비과세였는데 이게 면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비과세와 면제 차이점이 뭐냐? 그걸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비과세는 이거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닌 거고, 이 감면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해 주겠다 이거죠. 그죠? 감면. 예, 감면. 경감. 좀 깎아준다 이 말이죠. 면제. 100% 뭐 면제 이런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가면 이제 양도세 가면은 뭐 8년 이상 자격농지 이런 거 감면 규정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원칙은 요거는 시험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시험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대상이 되어버리면 감면 규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 말하면은 뭐 국세에도 나오지만 각 지방세라든가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이 감면 규정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대상이 원칙상 아닙니다. 고려하시고. 그럼 이제 81쪽 아래 한번 보세요. 납세질서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신고 납부 이제 마지막 단계네, 그죠? 바로 이거 납부, 그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죠? 신고납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냅니다.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날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뭐가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고 그죠? 안 냈다? 그럼 뭐가 어떨까요? 그렇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60일 내에. 아셨죠? 예, 그런데 상속을 받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내면 됩니다. 6개월. 그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더 연장해 주죠. 그죠? 요게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6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취득일이 그럼 언제고 이 말입니다. 취득일. 취득일이 언제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을 내가 샀습니다. 매매. 그럼 취득일이 언제죠? 계약한 날일까요? 1차 준도금 지급한 날입니까? 잔금 지급한 날일까요? 그죠? 잔금 지급한 날입니다. 그럼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취득일이 언제죠? 예, 사용 승인서 받은 날. 이런 식으로 취득일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일. 아시죠? 요걸 먼저 하고 나서 뒷마무리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취득일, 이걸 우리가 취득일이다. 그죠? 취득식이다 하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앞을 좀 넘어와야 됩니다. 앞을 잠깐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요 부분은 앞장에 보시면은 55쪽입니다. 55페이지. 55쪽에 보세요. 취득식이 나오죠. 그죠? 취득일이다. 요 취득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취득의 형태를 말씀드렸죠. 그죠?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의제 취득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하면은 뭐였죠? 신축. 집을 지었다. 그죠? 승계하면은 매매죠. 의제하면은 정축. 이게 대표로 그랬습니다. 신축. 또 뭐가 있었죠? 매립 간척. 신축 있고 매립 간척. 그죠? 또 말하면은 신축, 매매, 정축, 또 매립 간척이 있었고, 매매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었죠? 매매하면 교환과 현물 출자. 그리고 무상이 뭐가 있죠? 상속,
정여, 그죠? 있었고. 요 정축 있으면 여기 또 뭐가 있었죠? 지목 변경, 종료 변경. 있었죠? 과점 주저. 요건 아까 우리 과점 주저에 대해서는 요거는 50% 취득한 날이니까 뭐 할 필요 없겠고. 토지의 매력, 차량의 제조, 조립, 건조, 그리고 출원, 그리고 시효취득. 다 기억나죠? 그죠? 요게 취득의 형태입니다. 그죠? 원시승계, 의제취득의 취득의 형태인데, 요런 모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잖아. 그죠? 그럼 요게 취득한 날이 언제고 이 말입니다. 언제를 취득일로 볼 거냐 이거죠. 각각 취득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 이거잖아. 그죠? 매매. 여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아시고 나머지는 한마디씩만 딱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신축은 사용, 성인서, 매립간척은 공사중고, 인가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 이런 거 그죠? 예. 출원 우리가 이제 제출한 날이죠. 그죠? 시효 완성일 이런 식으로. 상속 받은 날, 정려 받은 날, 상속 개시, 정축 이런 거. 지목 변경, 사실상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여기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매매에 나왔습니다. 그죠? 팔았다. 매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는 거는 양도, 매수하는 건 취득이죠. 그죠? 묶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매매는 보세요. 계약을 하죠. 1차, 2차, 이렇게 중도금 지급할 겁니다. 그죠? 하다가 잔금을 지급하죠. 네? 그럼 취득이 언제일까요? 그죠? 네,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잔금 지급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이게 다르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즉 말해서, 내가 계약상에는 5월 31일이 잔금 지급일인데 실제 잔금을 준 날은 언제냐? 6월 10일을 줬답니다. 그럼 취득일이 언제냐?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날 안 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럼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이건 서류상,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고 이거는 실제 준 날이죠. 이전에 줄 수도 있고 후에 줄 수도 있잖아. 그죠? 언제가 될까요? 계약상일까요? 사회상일까요? 예.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냐 보세요. 계약상은 언제냐? 요거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요거는 법인과의 거래죠. 법인. 개인 간에 이걸 인정해 줘버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의 거래를 이래 인정해 줘버리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춰버리면 얼마든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서류 보겠다 이겁니다. 서류. 근데 이 경우는 언제냐? 국수공판장. 아까 기억나죠? 그죠? 국수공판장. 끝에 뭐 있었죠? 법이 올라갑니다. 아, 이것도 헷갈리겠네. 그죠? 그렇죠? 그 여기 시험 잘 나오죠? 법이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또 올라갔죠. 그죠? 예. 국수공판. 이게 뭐죠? 법률. 공인중개사 법. 즉 말해 지금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셨죠? 이 법률은 계약상 이걸 기준합니다. 과세 표준은 국수공판장 법이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취득 시기에 있어서는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취득일, 요 법률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날을 취득을 본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수공판장. 물론 요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죠?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백은 제외한다. 아셨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날과 등기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에서 빠른 날.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나 법률행위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자,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듣게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30일이고 사실상 잔금일은 6월 10일이고 등기는 6월 5일을 했답니다. 이런 매매가 있는데 이 매매 거래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취득일이 언제냐 묻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 그러면은 개인 간에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죠.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 언제? 5월 30일. 그죠? 법인과의 거래다. 시험출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법인 요렇게 많이, 법인 요렇게 많이 나오니까 법인과의 거래는 뭐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그죠? 언제? 6월 5일. 아시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개인 간에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5월 30일 맞죠? 그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6월 5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개인 간에는 계약상, 국수공판장 나왔다, 사실상. 그건 항상 뭘 기준한다? 등기를 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더라 이겁니다. 표시가 없는 거 잘 없겠죠, 그죠? 표시가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서 또는 뭐 눈물에 젖어서 물에 젖어서 글자가 희미하게 잉크가 번져서 혹은 찢어져서 글자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법이 정해놨습니다. 요 날이 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이 잔금 지급을 하겠답니다. 다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이 잔금 지급일로 보겠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책을 보면서 또 보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예. 55페이지입니다. 그죠? 아래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 나오죠. 그죠?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바로 뭐죠? 국수공판장. 아시죠? 넘기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기준하는 경우는 바로 뭐다? 예. 개인 간의 거래나 또는 뭐, 예, 바로 법률. 그죠? 등기 등록하고 항상 비교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네 번째 보면은 연부가 나오죠. 그죠? 연부로 취득한다. 연부가 뭘까요? 연부. 연단위. 할부라 그러죠. 할부. 우리가 나누어 취득하는 할부라 그러죠. 그죠? 매년 지급하는 걸 뭐라 하고? 연부라 합니다. 연부. 연부. 매월 지급하면 뭐죠? 월부. 매주 지급하면 주부. 매일 지급하면 일수라 하죠. 일수. 그죠? 일수. 연부라는 거는 매년인데 2년 이상 분할 지급 조건이다. 아셨죠? 그걸 연부를 합니다. 연부. 그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을 한다. 자, 연부 한번 보세요. 이 연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2년 이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4억짜리인데 계약할 때 1억 주고
중도금 1차 1억, 2차 1억, 잔금 1억 줬다. 그죠? 그럼 모두 4억이잖아. 그죠? 취득세 언제 내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주기로 했답니다. 3년 후에 잔금 주기로 했다. 이해는 되죠? 그죠? 계약할 때 1억 주고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이렇게 주기로 했답니다.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2년 이상 연부입니다. 그럼 어떤 분 이런 물 씁니다.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으면 2년 안 넣느냐? 그것도 연부 아니냐? 맞죠? 연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보통 우리 분양받으면은 받은 날로부터 해서 완수될 때까지 보통 2년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무튼 요게 2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연부취득은 그러면은 4억을 이때 4억을 낼 거냐 따로따로 떼낼 거냐 이거잖아. 그죠? 법에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따로따로 내라 이겁니다. 요걸 뭐라 부를까요? 연부금. 요거 뭐 연부금 총액이지 뭐. 총액이 아니고 연부금 아시죠? 요걸 연부금이랍니다. 요거 세금 따로따로 내세요. 따로따로 내세요. 2년 이상은 우리가 따로따로 내라 이겁니다. 요걸 4년 동안, 3년간 놔뒀다 한목에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길잖아, 그죠? 예, 보관도 힘들고 또 잊을 수도 있고 하니까 따로따로 내세요. 또 매년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예외가 있죠, 그죠? 이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등기하면은 요날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세금 냈잖아, 그죠? 앞으로 낼 거 땡겨서 다 내라. 요 시점에. 요걸 취득한 날로 보고, 요 날부터 며칠 내야 60일 내에 세금 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날 몽땅 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연부취득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 그죠? 무상승계취득. 예. 무상승계는 예, 계약일이다. 상속은 상속계실이다. 다음 오른쪽 보세요. 57쪽에 보시면은 매립관청 나오죠, 그죠? 첫 줄에 보면은 쭉 끝에 보세요. 공사준공 인가일. 밑줄 치세요. 건축물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아셨죠? 넘기세요. 차량 기계 장비의 종료변경 나왔습니다. 종료변경 나왔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지목변경 나왔습니다. 그죠?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아셨죠? 앞장에 그게 나와 있는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한번 설명드릴 건데 57페이지 아래 거 있는 거는 지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재개발인데 이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이런 아파트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아파트는 이걸 재건축 한다고 봅시다. 재건축 하는데 철거하고 재건축 하죠. 그죠? 하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 하다 보면 땅이 좀 부족하다. 땅을 좀 사였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요 땅, 요거 취득을 언제 볼 거냐 이겁니다. 아시죠, 그죠? 예. 땅이 왜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보면 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땅을 좀 사였잖아, 그죠? 요 땅 이야기입니다. 요 땅. 아시죠? 예, 그걸 아시면 되고. 예,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취득 시기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득일을 알았으니까 60일 내에 세금 납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81쪽 있죠. 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강의를 하겠습니다.